안녕하세요. 유료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 뉴스, 사회 뉴스, 연예 뉴스까지 종합판으로 가볼까 합니다. 우선 정치 뉴스. 저희 채널에서는 거의 잘 다루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시절에 공약을 많이 했는데 공약 중에 하나가 비경찰대 인사를 많이 중용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3.6% 수준인 일반 출신 경무관 이상의 비율을 그 20%까지 확대하겠다. 경찰 고위직이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출신은 3.6%밖에 안 되는데 이걸 20%까지 확대하겠다. 굉장히 비경찰대를 중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거였고, 그런 게 지금 보면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월달, 아직 올해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발표됐던 그 총경급 그 승진 인사를 보면은 일반 공채 출신이 31.8%였어요. 그 전에는 12.6%였거든요. 거의 한 3배 가까운, 3배까지 한 2.5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반면에 이제 경찰대 출신은 그 전년도에는 55% 수준이었는데 42.9%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이제 경찰국이 신설이 됐는데 그 경찰국장 같은 경우에도 1대 김순호, 2대 김희중, 3대 이호영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찰 고위급 인사는 가급적 비경찰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올해 7월 달 정도에 이제 그 차기 경찰청장이 발표가 되는데, 차기 경찰청장이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은 상황, 아직은 차기 청장을 이야기하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 이런 얘기가 왜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냐면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월 11일까지는 그 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직은 좀 한 6개월 이상 남은 이야기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작년 한 연말부터 경찰 차기 총장 한마평이 막 나돌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비경찰대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한 명이 승진하는 구조인데 치안정감은 7명이에요. 근데 7명의 치안정감 중에 비경찰대 출신이 3명 있어요. 한 명이 이제 경찰의 서열 2위인 서울청장, 그러니까 서울청장은 김광호 서울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그 다음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그러니까 국수본부장까지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 가운데 가장 원래는 이제 늘 얘기할 때 차기 청장 얘기하면 서울청장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지금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태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불기소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불기소라면 또 불기소했다고 막 여론이 뭐 굉장히 그럴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해야 될 후보인데 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청장에서도 유력 후보였는데 윤희근 청장에게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유력 후보로 좀 언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비경찰대 출신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었어요. 왜냐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그 전에 직함이 행안부 경찰국장이었거든요. 2대 경찰국장을 맡으면서, 즉 아무래도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국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국장을 하면 아무래도 뭔가 좀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람 아니냐, 이 정권에서는 황태자급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난해 11월에 이제 인천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맡은 사건이 유흥옥소발 마약 사건이었어요. 치안정감이 된 게 지난해 11월이니까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치안정감이 더 빨리 된 사람들도 있는데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보면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이 되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경찰청장 치안총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에 비하면 또 손이 이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경찰 내부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려워졌죠.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에서 굉장히 큰 실적을 얻어냈다면 정말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드래곤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나마 끝까지 좀 어떻게 수사 성과를 내보려고 했던 게 이성균 씨였는데, 이성균 씨도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뭐 제보를 바탕으로 막 수사하고, 또 제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보가 엇갈려서 가지고 공갈열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이나 돈을 건넨 걸 봤을 때는 마약을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물적 정황은 없고 심리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이 오히려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을 차기 경찰청 후보에서 좀 크게 밀어내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근데 저희가 한번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보가 확실했다.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해가지고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도 경찰의 의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검거해가지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에 혐의가 없다는 걸 밝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찰의 의무인 건 맞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접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뭐 알다시피 이번 사안은 굉장히 초반부터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사 단계에서 이미 기사가 나오면서 누군지 다 알게 됐고 엄청나게 화제가 관심됐고 지금 이름이 막 공개되고 수사받은 게 드래곤이랑 이성균 두 명이지 막 그때 리스트에는 막 대한민국 연예인 다 나왔어요. 화제만 엄청 키워놓고 피사실만 다 공표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그때 경찰 수사받고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뭐 웃기만 했다, 웃다 나왔다 뭐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했다. 이 제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하다면 어찌 보면 이성균이라는 배우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유력했던 경찰청장 후보를 힘들게 만든 그 구체적인 제보는 과연 얼마나 믿을만 했을 것인가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초반에는 연예인들 지드래곤이 어쩌고 이성균이 어쩌고 하다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사건 본질로 들어가는 이제 취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여성 마약 사범과 사기범의 엇갈린 우정이 만들어낸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마약 때문에 한 사람은 사기 때문에 수감이 돼가지고 같은 교도소에 있었대요. 알려진 얘기로는 같은 방에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석방된 다음에 그 우정을 이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면서 서로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처음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주도했던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마약이 아닌 주는 사기니까 사기범이었던 B 씨가 주도했던 얘기도 있고, 뭐 설들은 뭐 많은데 여튼간 두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타깃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균 씨였죠. 그래가지고 이 A 씨의 첫 번째 공갈이 이루어진 건 2023년 9월이었어요. 이 A 씨가 이성균 씨한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성균 씨가 3억 원을 건네요. 얼마나 3억 원도 아깝겠지만 그건 그렇지만 이게 뭐가 폭로할 수도 있고 뭐 되게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겠어요. 그런데 한 달 뒤인 10월 달에 또 연락이 와요. 이번엔 B 씨예요. B 씨 얘기는 A 씨를 마약 혐의로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A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그러니까 3억 원을 회수하고 자기한테 2억 원을 달라. 그러니까 이성균이한테 내가 3억 되찾아 줄 테니까 2억은 놔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공갈을 한 거죠. 이번에는 이성균 씨가 2억을 준 게 아니라 5천만 원만 줘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두 공갈범에게 준 거였는데, 게다가 A 씨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 사이였지만 B 씨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이어 공갈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경찰이 마약 수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죠.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찰은 아무래도 이 B 씨가 A 씨를 구속시키면 본인이 이성균 씨를 공갈에 협박한 사건도 묻힐 거라고 계산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은 완벽하게 어긋났죠.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날이 지난해 10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경기신문에서 톱스타 LC 마약 혐의 내사 중이라는 단독 보도 나온 게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9일이었어요. 하루 만에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A 씨가 잡혀가자마자 먼저 자기 마약 혐의에 대한 조사보다 먼저 이성균 씨 이름부터 얘기하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은 마약 사건에 존재하는 플리바게닝으로 형을 낮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마 체포된 날 바로 이성균 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제보는 들었지만
이성균도 이걸 했다는 얘기야? 뭐 이 정도만 들었는데 내사도 아직 시작을 했다 보기도 애매한 시점에서 먼저 보도가 나와버린 거죠. 경찰이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경찰서 그 돌아가는 시스템 모든 걸 봤을 때 옛날에도 하루 만에 그 취재기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루 만에 몰랐어요. 요즘에는 경찰도 그 막 아무데나 막 경찰서 출입기자 다 갈 수 있고 막 이런 취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안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흘리지 않으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모르죠. 그 기자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기자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 A 씨는 체포된 날 바로 아니면 그 다음 날 이성윤 씨 얘기를 했고 언론 보도가 나와버린 거였죠. 구체적인 제보로 뭘 수사했길래 먼저 이렇게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드래곤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A 씨는 마약 혐의로 잡혀갔을까요? 근데 먼저 B 씨가 10월 달에 이승윤 씨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A 씨를 구속시킬 거라고. 실제로 B 씨가 직접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 가가지고 A 씨 마약했어요. 근데 그 말만 갖고 수사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예 서로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A 씨 머리카락까지 가져가서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체포가 가능한 거였죠. 체포되자마자 이성균 씨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B 씨는 A 씨가 구속되면 내가 이성균 협박한 것도 묻힐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였죠. 이게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제보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확인된 내용 아니지만 유튜버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B 씨는 95년생이래요. A 씨는 94년생.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A 씨가 나이가 많죠. 근데 누가 누구를 언니라고 불렀을까요? A 씨가 B 씨를 언니라고 불렀대요. 왜냐면 B 씨가 자기를 91년생이라고 속였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 위아래층에 살면서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이들의 우정이 사실 시작할 때부터 나이 한 살 어린 분이 자기가 나이 많다고 속여가지고 시작된 우정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우정이었지만 마약사범은 계속 마약을 한 거이고 사기범은 계속 사기를 한 그렇게 만들어진 마약사건. 사기범이 마약사범을 가가지고 찔렀고 본인은 그런 상황에서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성균 씨한테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고 잡혀간 마약사범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성균 씨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제보인데 이거를 구체적인 제보라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균 씨는 아직도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사 결과 체내에서는 마약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협박을 당한 건 맞는데 이성균 씨 측 주장대로 마약을 그러니까 뭔가 약을 줘서 자기가 모르고 했는데 마약이라고 하니까 마약인 줄 알고 협박을 당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체내에서 마약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속된 9월달에 협박당해 10월달에 협박당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기사 나와가지고 수사받아야 돼. 계속 자기는 좀 비공개 소환해달라고 해도 공개 소환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포털라인에 서야 돼. 그리고 뭔가 좀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와. 이성균 씨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의 최고 수장인 경찰청장은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참 굉장히 나비효과처럼 여파가 컸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처음 시작된 구체적인 제보라는 건 엇갈린 두 여성 범죄자의 우정이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번 사건은 뭐 시시비 가릴 건 더 가리겠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연예인 언급이 안 되는 정말 마약 사범과 사기범 사건으로 다뤄지길. 그래서 저희 채널은 연예 채널이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